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지난 자필 사과문을 통해 학폭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무책임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이 잘못을 되새기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약 3년 반 만에 공식적인 직접 사과다. 그러나 이들의 사과문을 둘러싼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진심 어린 반성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너무 늦었다. 면피성 사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2021년 2월 학교폭력 피해자 폭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글에는 자매가 학교 시절 팀원들에게 가했던 언어폭력, 신체적 위협, 감정적 압박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었다. 이후 자매는 소속팀인 흥국생명에서 퇴출당했고 국내 배구계로부터 사실상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그 이후 이들은 그리스 리그, 루마니아 리그 등 해외 무대로 무대를 옮겼으나 논란의 꼬리표는 떼지 못했다. 갑작스레 자필 사과문을 공개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매가 다시 국내 무대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연예계 및 체육계 전반에 불고 있는 과거 정리하기 둠직임에 따라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재영은 SNS 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하며 팬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었고, 이다영 또한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근황을 전하는 등 이미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자필 사과문에는 과거 학폭 논란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그 당시 저희는 너무 어려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몰랐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는 문구는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동시에 논란이 된 부분은 왜 지금에서야 이런 사과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타이밍 문제였다. 팬들과 여론은 대체로 사과문이 진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연락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필 사과문이 국내 복귀를 위한 포석지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최근 일부 구단들이 선수 영입을 둘러싼 비난 여론을 감안해 과거 정리를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과문을 통한 이미지 쇄신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실제로 국내 무대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사과문은 그 전초전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대중에게만 사과하는 건 의미 없다. 이미 국제 무대에서 잘 나가다가 국내 복귀 명분 쌓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지배적이다. 반면 일부 팬들은 그래도 용기를 내 사과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늦었지만 진정성은 느껴진다는 온건한 반응도 보였다. 이들은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아직 젊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반적인 팬덤의 분위기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 학폭이라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이들의 복귀 자체를 절대 불가하다는 여론도 강하다. 사과문 공개 이후 일부 방송 출연 루머도 돌기 시작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몇몇 OTT 플랫폼에서 이다영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콘텐츠 기획이 논의된 바 있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는 그만큼 자매의 대중 이미지가 회복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필 사과문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폭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한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는 공식 사과라는 점은 환영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와의 화해와 보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대중을 향한 사과만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본질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현재 이재영이다영 사과문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과문은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다시 대중 앞에 서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첫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중은 단순히 감성적인 문장이나 눈물 어린 문구로 감동하지 않는다. 지금 시대의 팬덤은 더욱 냉철하며 진정성과 실천을 요구한다. 이들은 과연 앞으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진짜 사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한국 배구계 전체에 이번 사과문은 복잡한 과제를 남긴다. 과거 프로 선수들의 인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몇 차례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논란과 징계가 뒤따랐다. 하지만 사과 이후 복귀 절차, 재교육 과정, 피해자 보상 등 사후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사과를 계기로 대한배구협회나 구단들이 인성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선수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자매는 루마니아에서의 시즌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귀국 여부와 향후 행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과문이 향후 방송활동 또는 국내 리그 복귀를 위한 신호탄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가 점점 브랜드화되고 있는 시대에 이들의 복귀가 미치는 영향은 단지 구단이나 경기력에 그치지 않는다. 스폰서, 언론, 팬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과가 가져올 파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자필 사과문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다. 이것은 스포츠 스타가 대중과 맺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시험대이며 팬들은 이제 선수의 실력만큼이나 인성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사과문이 진정한 반성의 시작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행동과 실천이 따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팬들의 반응은 냉정했지만 이는 여전히 관심과 감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짜 반성은 시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자필로 쓴 문장부가 앞으로의 침묵 속 행동이 진정성을 입증할 유일한 길이다.